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지루한 움직임만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팔자세 2,500선을 하회했고요. 코스닥도 하락 마감하면서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만 유가와 금리가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 하락폭에도 조금은 좀 제한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이렇다 할 주도 테마는 계속해서 좀 부재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신규주 쪽에 수급이 쏠렸습니다.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기록하면서 오늘장 15%가 넘는 놀라운 급등세를 보여줬고,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장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한편 정책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겹친 종목들 있었죠. 전력 설비주들 오늘장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재룡산업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광명전기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자세한 시장 흐름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772-0279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고민 상담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금요일 항상 불금은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쉽게도 오늘도 조금 시장이 부진한 흐름이었어요. 좀 지루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은 진짜 전반적으로 되게 지루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쉬었고 오늘 이제 폐장이 빨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수급들이 굳이 이 장 끝까지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테마주라든지 또는 대장주를 움직이는 주 세력이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이 이런 연유로 인해서 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 약해지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외국인 수급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수 흐름도 조금 약세로 보여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좀 지루한 분위기가 주말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좀 반전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닥의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코스닥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엮여있는 섹터지 않습니까? 지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흐름이 2차 전지의 어떤 흐름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주에는 11월에 마지막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고 또 12월의 첫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월봉과 주봉이 다 바뀌는 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어떤 변곡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음 주의 주가 흐름으로 인해서 이 12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기대하던 그 산타랠리가 올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다음 주에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시작하는 그 초입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요즘에는 또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에 좀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신규 상장주 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걸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에이직 랜드라든지 뭐 오늘 많이 올랐던 게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그린 로지스,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는 그동안 이제 아시다시피 지수가 빠지게 되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왜냐? 파도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확 몰린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키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단기 거의 한 1.5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고점을 찍고 빠지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이 신규 상장주 랠리가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고가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가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적어도 다음 주, 길게는 한 2주 정도 주가가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횡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신규 상장주들의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까지 오늘 시장 흐름 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내가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매도 전략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오경식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772-0279번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오경식 전문가님과 상담, 통화로 이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셀버스 헬스케어 물어봐 주셨는데요. 매수가 11,42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좀 많이 빠진 상태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7,280원 이렇게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네. 궁금하신 점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셨거든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이 종목에 관련돼서 좀 제가 할 말씀이 많은데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추가 매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청자분께서 정말 잘하신 점이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소위 물타기라고 말을 하죠. 평단 낮추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지금 주가로 봤을 때 사실 물타기가 정말 근질근질거리는 자리인 것 같긴 해요. 왜냐? 딱 보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이 자리겠죠. 지금 이 6,800원대, 그러니까 6,000원과 7,000원 이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에 관련돼서는 사실 물타기를 할 때, 즉 평단 낮추기를 할 때 중요한 점이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모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이건 물타기가 아닙니다. 내가 매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청자분의 평단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돌파가 나올 때 따라 들어갔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것은 시청자분께서 애초에 어떻게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던 거죠. 매집의 관점으로 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횡보 구간보다는 아시다시피 아예 투매가 나오는 구간에서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확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내가 평단을 낮출 때도 지금 구간에서 평단을 낮추면 해봐야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하셔봐야 9,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투매가 나온 상태에서 평단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평단이 대략 8,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평단을 낮췄을 때 내가 이익으로 올라갔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까지 떨어진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투매가 나왔을 때 받는 과정을 우리가 주가가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셨을 때 시청자분이 이 매매를 추가 매수를 하셨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오플로우 주가를 보셨습니까? 이오플로우 주가를 보시면 잠깐 이오플로우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되게 좋은 기업인데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아시다시피 대주주가 반대 매매가 나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 매매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빠졌을 때 셀버스 헬스케어가 빠졌을 때 왜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큰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추가 매수의 구간은 저는 5,000원 초반까지 빠진다면 추가 매수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산 거에서 거의 반토막 났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시청자분께서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은 5,000원 초반까지 빠졌을 때 물을 확 타자.
5,000원 초반에 물을 타시게 된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동일 비중으로 했을 때 대략 한 6,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렇다면은 7,000원까지 빠지죠.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최소 8,000원 이상 나온다고 봤을 때 충분히 익절로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셀바스 헬스케어나 셀바스 AI 그리고 이 기업이 최근에 메디아나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악재보다는 어떤 호재가 유지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호재일까요? 어떤 호재는 당연히 AI 또는 의료 AI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루닛이나 뷰노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이 얘기는 이 루닛이나 뷰노의 주가 움직임이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이 종목들이 만약에 이유 없이 빠진다. 그렇다면 이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총평을 드리자면은 5,000원 초반까지 빠지면 동일 비중으로 물타기를 하셔도 된다. 추가 매집을 하셔도 된다. 다만 악재를 파악하시고 매집을 하셔라.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이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메인 테마는 의료 AI와 AI다. 그 얘기는 루닛과 뷰노의 차트가 깨진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짚어주셨습니다. 5,000원 초반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동일 비중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의료 AI 대장주들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 전화 상담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계시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만 원에 50%네요. 5만 원에 50%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수익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근데 네. 오늘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시에서도 또 3.5%나 또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막 홀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겁나가지고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지 좀 전문가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거의 50%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지금 비중이 너무 크죠? 100%에서 50% 오늘 덜어냈는데. 덜어내신 겁니까? 예, 그럼 덜어냈는데. 너무 잘하셨네요. 예. 네, 덜어냈는데요. 시간 외에서 또 3.5%나 또 올랐어요. 77,000원에 끝났습니다. 시간 외에서. 시청자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내가 익절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이버 머니입니다. 맞죠?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50%를 이미 확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는 시세를 누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서도 오른 것도 있고 이게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코스닥에. 네, 그래서 아마 기간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달라붙을 겁니다. 네네. 이 얘기는 뭐냐? 주가가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방에 10만 원까지 쉽게 가지는 않겠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월요일 날에는 오늘 금요일 날에 달라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올라가니까 막 따라 붙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월요일 날에 슈팅이 나오고 나서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난 다음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겠죠. 네. 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에 시초가가 높게 뜬다면 여기서 한 20% 정도만 더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이게 줄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내가 이 종목에 많이 들고 있을수록 여기에 모은 정신이 팔리죠. 네네. 그죠? 그러면서 좋은 종목들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산 로보틱스를 찾으셔야지만 돈을 버는 구조가 돼야지만 시청자분께서 그 다음 종목으로 또 두 배를 먹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비중을 월요일 날에 높게 뜬다면 20% 정도만 비중을 줄이시면 지금 갖고 계신 비중이 이제 30%만 남잖아요. 네네. 그리고 원금은 거의 다 회복을 다 빼신 걸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부터 오르는 건 다 보너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는 계속 그렇게 즐기면 됩니다.
네, 그렇게 즐기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현금화 확보한 70%로 갔다가 저랑 약속을 좀 해보시면 좋은 게 10%는 빼서 현금으로 빼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60%는 좋은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종목 찾는 게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요, 전문가님. 네. 두산 로보틱스 대주주 지분이 68%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따지고 보니까 뭐 얼마 없더라고요. 그거는 시청자분, 저도 알아요. 이 얘기는 뭐냐? 시청자분도 아시죠? 이 내용을 네네. 다 알고 있는 네.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 뭐냐?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호회수가 풀리잖아요. 네네. 그죠? 그게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풀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1개월짜리가 물량을 다 소모하고 나서 이제 2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3개월 나오기 전까지 계속 오를까요? 물론 조정을 받겠죠. 그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3개월까지, 그러니까 다음 보호 회수가 풀리기 전에 이미 많이 먹은 시청자분처럼 이게 10만 원까지 간다면은 시청자분처럼 5만 원, 4만 원에 잡았던 사람은 더블을 먹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눌릴 거니까 미리 팔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슈팅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어떤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20%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저와 함께 계속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 주셨을까요? 네, 좋았습니다. 저 Y랩으로 상담 드렸거든요. Y랩이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12,698원에 15%요. 아, 12,698원에 15%. 아, 지금 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인데 이렇게 연락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감사합니다. 와이랩 한번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잘 말씀드린다는 거는 무조건 좋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네. 네. 근데 저는 와이랩을 참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와이랩이 네. 혹시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웹툰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죠. 이 기업이 투자를 네. 혹시 누구한테 받은지 아세요? 난 텔레비에서 보고 네이버 올라갈 때. 그렇죠, 네이버. 맞습니다. 네. 네. 요 기업이 네이버 웹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웹툰 보잖아요. 네. 예. 네, 네이버 웹툰한테 지분을 투자받은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CJ 많이 보잖아요. TVN. 예. 그거 만든 CJ ENM이 지분 투자한 기업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근데 경우에는 왜 이래 내려갔나요? 이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방금 두산 로보틱스 상담 받으신 분 봤죠? 예. 예, 그것처럼 이제 이게 보호회수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막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2개월, 3개월, 6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니까 점점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상장된 지가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6개월 보호회수겠죠. 예. 네, 그러면 그거 물량까지 소화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는 바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V자로 상승하지 않아요. 예. 이 종목은 내년에 오릅니다. 내년 별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예. 12월 달에 남은 보호예수를 다 소진하고 나서 내년에 뭐가 있느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합니다. 아,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 웹툰이 지분 투자한 유일한 상장사라고. 예.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도에 네이버 웹툰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2만 원까지도 그냥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다리는 기간, 제가 봤을 때는 한 12월까지는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비중이 좀 낮으신 것 같아요. 요런 종목들은 비중 조금 실어도 되거든요. 그럼 비중을 실는 타점이 있습니다. 그 타점이 이제 제가 봤을 때 12월 달에 한번 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언제 내가 이걸 조금 더 추가를 매수를 해야 될지 그렇게 추가 매수를 조금만 더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익절을 하셨을 때 2배, 크게는 3배까지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포인트를 꼭 추가 매수 포인트를 노리셔야 되겠고요. 추가 매수 비중은 동일 비중은 조금 위험하고 최대 비중 25%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지금 15%니까 10%만 더 사시면 될 거예요. 아, 예, 10% 네. 정도. 예. 네, 그래서 그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12월 달 되면 이제 조금 더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랑 좀 소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뭐 12월 달에 한번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노란톡방 좀 들어와서 내용 정보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랩 일단은 보유 그리고 12월에 추가 매수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HB 테크놀로지거든요. HB 테크놀로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60원에 10%예요. 2,360원에 10%. 아, 지금 예. 약손실 중이신데 HB 예. 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 그리고 2차 전지로도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네네. 보실까요? 네, 네, 일단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시네요. 예, 네네. 뭐 제가 봤을 땐 사실 조금 애매한 위치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비중이 좀 낮아서 어차피 지금 제가 봤을 때 50원 손실이잖아요. 네네. 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에 예. 이 종목은 조금 더 뺐다가 올리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네네. 시청자분께서 혹시 매매한 관점 자체가 네네. 이 저점을 지킨다고 하셔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요거?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이런 종목들 주가 보시면은 시원하게 상한가 뽑아주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죠? 계속 이렇게 맞아요. 피레침 네. 내는 종목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피레침 나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 애간장 태우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이 종목은 쉽게 말해서 이제 관리하는 애들들이 있다. 근데 관리하는 애들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저가에서 공포로 갖다가 준 다음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매집한 다음에 슈팅 내서 다 털고 또 다시 쭉 뺐다가 여기서부터 또 한번 또 올린 다음에 털고 그러면 세 번째 됐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보통 시청자분들처럼 또 오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다시 반등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뺐다 올리면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뺐다가 지금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요거 여기서 바로 V자로 갔다가 한 3,700원, 4,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아예 한 2,000원 초반까지 확 뺀 다음에 3,000원까지만 올릴 겁니다. 3,000원에서 3,200원까지. 네네. 그리고 나서 네. 계속 옆으로 흔들다가 대시세를 낼 건데 혹시 시청자분 요거 단타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난 장기로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단타로 들어갔습니다. 단타로 들어갔으면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네네. 날에 반등 안 나오면은 네. 자르셔야 됩니다. 네. 그게 마음 편해요. 잘라요? 예. 월요일 날에 어차피 이거 월요일 날에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빠진다니까요. 아, 네네. 예. 요 종목은 지금 소외주예요. 지금 시청자분이 소외주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건데 네. 소외주는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을 그렇게 노리는 게 아니고 모아가야 되시는 네. 겁니다. 추가 매수를 좀 더 했다가 12월 달 중에 매도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월요일 날 그냥 네. 월요일 날 마이너스 한 1%, 2%밖에 안 된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시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집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지금 주당 50원밖에 손실이 아니시잖아요. 네네. 차라리 월요일 날에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단타냐 아니면 장기로 들어가셨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께서는 단타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월요일 날에 빠지면 다른 종목 눈에 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타로 들어갔으면 월요일 날에 정리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거 확실하게 먹고 나올 거면은 2,200원 이하로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네. 요 종목 조금 까다로워요, 좀.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HB 테크놀로지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전략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IS 동서요. IS 동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48,500원 20%. 48,500원에 20%요. 예, 예. 아, 지금 많이 좀 물려 계시네요. 예. 네, 네. 속상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이거 고맙습니다. 참 이런 기업들이 참 좋은 기업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48,500원이면은 언제 혹시 이걸 매수하신 걸까요? 좀 됐습니다. 혹시 올해 초에 매수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봤을 때 지금 요걸 매수할 수 있었던 시점이 딱 올해 초 고점이거든요. 아, 예, 요거를 제가 봤을 때 아마 올해 초에 들어가셨으면은 대략 거의 한 1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지금 우리가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예. 네, 오늘 안 그래도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동산 시장이 나쁠 때 좀 좋을 수 있는 기업을 하나 갖고 왔었는데 이 기업도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올 초에 올랐던 이유는 이 기업이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마 올랐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혹시 그래서- 폐배터리 이슈 때문에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그래서 쪽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거죠. 2차 전지 쪽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2차 전지 쪽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폐배터리를 투자했는 데다가 건설 경기도 안 좋으니까 지금 둘 다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사실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 주가가 더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장기봉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락 파동의 거의 끝단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홀딩을 조금 하고 계시면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고객님? 아, 시청자분?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네. 기다리려고 했는데 계속 네. 빠지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가 봤을 땐 지금 거의 바닥은 왔어요. 바닥은 왔는데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오를 수는 없어요. 이 종목은 아주 천천히 오르다가 갑자기 무슨 뉴스가 뜨면은 4만 원까지 확 올라갈 겁니다. 얼마 정도까지 기다려야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진짜 넉넉하게 1년 그냥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1년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막 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절대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원래 이런 대형주 이렇게 추세적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다만 턴을 하는 것을 확인만 하면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의 마무리가 중요한 시점이지 반등을 지금부터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듣기는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S 동서 일단은 홀딩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1,000원에 30%요. 15만 1,000원에 30%. 오, 지금 수익 네. 보고 계시네요. 네. 네, 매도 전략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매도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대형주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하신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재료를 아마 알고 계셨으니까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이제 재료는 합병 이슈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시청자분이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합병의 윤곽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합병하는 것까지 쭉 들고 가셔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왜 매도를 고민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 오늘 약간 긴 2%짜리 음봉이 터지니까
나오니까 조금 걱정이 되셔서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들고 계신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전 들려요. 시청자분? 예.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중의 30%에서 10%만 줄이시고 20%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차트를 누구나 봐도 딱 보면 어떤 차트냐? 이거는 엄청나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차트죠. 기울을 모으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잡은 위치가 15만 원이죠. 이건 거의 바닥입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그냥 이런 종목 그냥 들고 가면 돼요. 편하게. 속도가 느릴 뿐이지 결국 오르는 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가실 생각이면 들고 가도 되는데 여쭤보는 것 자체가 내가 좀 더 비중을 줄이고 싶어 하시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비중 10%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쭉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보세요? 네. 저기 차트상으로 네. 18만 원 이상에서 항상 맞고 떨어지잖아요. 지금 18만 원이요? 차트. 예. 네네. 그쪽에서 네. 이번에 만약에 18만 원 뚫는다고 하면은 네네. 앞으로 계속 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거래량이 터지는 걸 같이 보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거래량 이거는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는 이걸 추세가 이제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또는 그 전후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마 18만 원까지 오게 되면은 저항을 한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항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합병 이후까지 보셔야 돼요. 합병을 하게 되면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막 이거 사잖아요. 지금 자기 거 다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결국은 이 합병을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주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18만 원이든 또는 20만 원일 때는 당연히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 전에 물려있던 매수해서 못 팔고 있던 개미들의 어떻게 보면 시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어차피 큰 추세가 있는 종목에서 그거 무서워서 지금 18만 원 되면 다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은 10%나 또는 절반인 15%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세를 드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아볼게요. 문자로 지금 이삭 엔지니어링 물어봐 주셨고요. 매수가는 11,350원, 그리고 비중은 40% 담으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고점에서 좀 네. 눌려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종가 8,610원이고요. 예. 이 종목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로봇주로도 엮이는 종목이죠. 시청자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뭐 두산 로보틱스 상승이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승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 종목이 오르면서 아마 로봇주 들고 계신 분들의 어떨까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내 것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장주 랠리 플러스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삼성전자에서 보핏을 출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고점을 찍고 나면은 조정을 받고 나서 내년에 삼성 그 보핏이 나올 때 맞춰서 다시 재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작은 소형주입니다. 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죠? 바로 이런 매집봉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10,000원 미만에서는 저가라고 인식을 한 매수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분의 평단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힘들어요. 다만 이런 종목들은 내가 신용으로 산 종목이 아니다. 내가 내 현금으로 산 종목이다 라고 하면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는 시원하게 한 15,000원, 16,000원까지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상을 보실 때는 저와 함께 소통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으로 인해서 로봇 섹터가 움직이니까 나도 하면서 올라가는 캐릭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13,000원까지는 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15,000원, 16,000원 구간은 어떤 특정 이슈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무엇인지를 계속 파악을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삭 엔지니어링까지 상담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오경식 전문가님의 틱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기회는 지금 우리가 바로 잡아봐야 될 타임특가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오경식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오경식 전문가님의 무료 주식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자그마한 링크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비밀번호 5959 입력하시면 오경식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경식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지금 우리가 타임특가 종목 살펴볼 텐데요. 수익률을 보면은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 수익률 상당합니다. 또 칩스앤미디어 오늘도 10% 넘게 간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서 또 방송 공략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 리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타임특가 종목에서 리뷰는 바로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초에 이렇게 지수가 힘들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같은데요. 좀 고생을 시키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수익률로는 40% 이상의 수익률을 낸 상태겠고요. 다만 이런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하려 나왔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유가 있고 오른 이유가 있고 또 빠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빠져야 되는 이유를 말한다? 그거는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 모든 종목이 아까 전에 두산 로보틱스 시청자분을 보셨겠지만 계속 오를 수 없습니다. 계속 오르는 종목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영풍재지처럼 그냥 끝도 없이 빠지는 종목일 수 있는 거죠. 즉 뭐냐?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 종목이 건전한 조정을 받아야 되고 건전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건전한 조정에 대해서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들, 왜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갖고 나왔고요. 당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비디오 반도체 IP 개발을 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GPU, AI 향의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오픈 AI 이런 샘 알트만 사건을 보면서 AI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온 디바이스의 개화 속에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다 온 디바이스에 어떻게 보면 최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면요. 자, 이런 걸 만듭니다. 그냥 별의별 걸 다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카메라부터 또 이런 TV, 또 이런 자동차, 핸드폰 이런 걸 다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온 디바이스. 삼성에서 핸드폰에다가 가우스라는 AI를 탑재하게 되면서 모든 핸드폰, 삼성이 뿌려놓은 14억 개의 가전제품에다가 각각의 다의 AI를 넣겠다라는 천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핸드폰으로 갔다가 뭐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영어로 좀 번역 좀 해줘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수학을 좀 풀어줘 이런 것들을 모든 가전기기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모든 가전기기에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AI 반도체가 들어갈 텐데 그 AI 반도체에 설계를 한 것이 바로 칩스앤미디어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9월 달에 돌파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쭉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 상태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나온 이유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칩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무증을 한 상태입니다. 무상증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수가 지금 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더 추가 슈팅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겠죠. 무상증자가 다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주식이 이제 시장에 풀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디바이스 시장에서 계속 수혜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상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진다. 오히려 이 종목처럼 이 종목 어떻습니까? 이 종목 보시면 엄청나게 고생시키고 슈팅 내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죠? 슈팅 나고 조정 좀 받았다가 슈팅 나고 조정 받다가 슈팅 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포인트, 지금 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죠? 온 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무상증자가 끝나면 무상증자 신주가 출회되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때마다 조금 줄여가신 다음에 무상증자 신주 풀리면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너무 싸게 나이가 다시 잡을 수 있네. 이 구간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잡을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 오늘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지금 리뷰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또 대응 전략 상세하게 더욱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경식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 찍고 5959 입력해보시면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월요일장부터 대응 전략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타임 특가 종목 바로 잡아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타임 특가 종목은 두 종목을 갖고 왔고요. 한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IS 동서 갖고 오신 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이 나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수혜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경기가 나쁘더라도 수혜받는 기업이 있고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다고 수혜받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종목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올랐죠? 초전도체 테마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죠. 초전도체 테마에는 신성델타테크, 모비스, 선암, 덕성,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도 당시에 이게 거의 부대장급으로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하는 일은 2차 전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초전도체 테마 이후에 거의 한 80% 정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락한 기업 속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뭐냐?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지속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실적 기반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업이 하는 것들이 카메라에 들어가니까 모바일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하지만 또 뭐가 있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한다. 그 다음으로 ESS 이 배터리, 중대형 배터리 및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보호회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사실 하는 것 자체는 되게 핫한 것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3년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를 했던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봅니다. 뭐냐? 르노코리아의 SUV 하이브리드 제품에 배터리팩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연평균 600억에서 8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큰 뉴스일지도 하겠지만 어떤 거냐? 본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초전도체 테마 중에서도 어떤 기업은 본업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테마 때문에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어떤 종목은 본업을 잘 굴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테마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쭉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미를 털어낸다고 하죠. 이 그동안에 이 종목에 대해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던지면서 다시 바닥을 형성하는 기업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런 포인트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속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적자를 계속 보다가 올해부터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흑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올해 연속 흑자를 내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165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온다면 방금 이게 실적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 영업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기업이 지금도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뭐냐? 울산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갔다가 그냥 자율주행을 그냥 돌려버렸대요.
그러면서 운전자는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거 뭐 한 놈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자율주행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럼 자율주행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런 카메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이 필요하고 카메라들의 이 카메라 모듈의 증가량이 25년이면은 지금의 거의 2배 이상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카메라 모듈도 만든다. 자동차 요게 들어가는 걸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업이 비록 초전도체 테마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초전도체 때문에 이 정도의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기업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앞에 있던 테마 때문에 오르으니까 그냥 안 봐야지 이게 아니고 이 기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렇게 시그널을 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갖다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매물대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 먹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첫 번째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10,000원까지는 쉽사리 도달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떤 뉴스, 실적인 뉴스일 수도 있겠고 자율주행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바닥권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나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히든 종목, 특급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땡땡 이건데요. 국내 1위 부동산 권리조사 및 보증보험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 전세 대출이 막 일어나거나 또는 보증보험을 막 가입하면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내년 정도면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전세 대출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책 테마로는 전세 사기 테마주로도 엮이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나왔고요. 이런 입을 합니다. 뭐냐? 그냥 이런 이 권리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동산이 적정한 가격으로 대출을 받는 것인가? 이런 걸 권리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은행 대신에 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요. 또 우리가 전세대출 보증보험을 이 기업이 대신 팔아줍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많이 벌어났었죠?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 빌라왕의 무슨 전세 사기 이런 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전세는 안 떼먹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보증보험을 들어야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이 인제 깨닫고 있는 시장이고 그 보증보험을 판매하는 업체가 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정치 테마로 빼놓을 수도 없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시다시피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주식 전세 사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꼭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정치권에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돈이 마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전세 사기가 터지면은 대책에 대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세 사기의 유일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르고 있어요. 실적이 지금 2023년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은 482억, 순이익은 165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이대로만 간다면 올해 상장 이후 최고치의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시점보다도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 차트를 보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하락을 내려오면서 뭐가 나오죠? 지금 바닥권에서 뭐가 나오는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박자 매매법, 실적, 차트, 재무, 그리고 뉴스까지 모든 것에 부합하는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준 파워로직스 그리고 건설과 부동산 시장 불황일 때 우리가 저가 메리트로 잡아야 되는 오늘의 히든 종목 리땡땡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QR 찍고 입장하셔서 5959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 시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